일단 반갑습니다. 예. 저 과정 첫 시간인데 주식을 조금 해 보신 분도 있고 아예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에 맞춰서 진행할 건데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주저없이 바로 질문을 해 주세요. 주식 매매를 하는데 정말 종목이 많습니다. 2,500개 정도 종목이 있어요.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 해 가지고 모든 종목은 한 2,500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그 정도 많은 종목 중에서 미래에 발전할 포텐셜을 지닌 기업의 주식을 산다. 그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이 그 발전을 하는 와중에 지원해주는 상대 카운터파트 투자하는 쪽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예전에 있었던 무슨 리만 브라더스 이런 사태처럼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현재 지구의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죠. 미국하고 중국이 요새 조금 화해를 할 것 같은 냄새를 풍기긴 하는데 그 두 나라가 언제 또 싸울지도 모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해 나가기에는 기업의 포텐셜만 믿고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회복을 하죠.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거에다가 더하기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거래원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기본적 분석을 마친 후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하고 재무 상태가 어떻고 회사 직원이 어떻고 뭘 개발하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매수할 만한 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처럼 큰 돈을 남의 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런 차트를 분석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공유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이제 최종 목표는요, 그 2,500개 중에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 타점을 잡아내는 것. 타점이라 그러는 것은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팔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 버린다. 이런 거는 잘한 겁니다. 그거는 미래가 있는 매매였고요. 아니면 내가 판 지점까지 딱 치고 예를 들면 이런 지점을 딱 치고 내가 팔았더니 떨어지더라.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무한정 어디에서 팔 거다 이런 거 정해놓지 않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가만두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둔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 풀려있는 거를 개인들도 사고 팔고 기관들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50%나 올라갔다가 50%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HTS라는 건 이제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주식의 가격, 종가, 시가 이런 거는 지금 뭐 다들 유튜브를 보시고 참여를 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림을 한 장 그려놨습니다. 어떤 종목에 그날의 오늘이 사실 캔들하고 차트 설정하기거든요. 차트 설정하기는 다 그리셨을 것 같고 못 그리셨더라도 요거 하면서 같이 그려 나가실 테니까 요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루의 캔들을 보면 요 까만색 네모처럼 생겼습니다. 뭐 위로 좀 뾰족할 수도 있고 아래로 좀 뾰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운데 네모가 쳐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캔들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여기를 뭐 몸통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꼬리라고 합니다. 아래쪽도 아래꼬리, 윗꼬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빨간색 봉이면요. 바로 옆에 보이는 것처럼 9시에 장이 시작할 때 이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아래꼬리의 끝에점까지 장중에 내려갔다가 뭐 한 10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의 끝에점 고점입니다. 이거 당일 고가, 고점 뭐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저가겠죠. 당일 저점, 저가 이렇게 말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다가 이 가격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럼 빨간 봉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종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파란색 봉이다, 음봉이다 라고 하면은 시가가 위에고요. 종가가 아래고 움직임은 뭐 오른쪽 그림하고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9시에 시작한 시가 그리고 그날의 구가, 그날의 저가, 그날의 종가입니다. 이게 음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양봉에
흥분을 하죠. 그 아드레날린 나오면서 양봉이다 들어가자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또 있기는 합니다. 여기다 색깔만 바꾸면 돼요. 지금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파란색을 그냥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한색으로 통일해버리면 멘탈에 흔들림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양봉에 들어가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양봉이 딱 떴다 들어가면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종가니까요. 그래서 음봉에 들어가는 게 맞냐? 또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음봉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느 위치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뜨는 이 음봉에서 들어간다. 아 이거 왜 한 방에 음봉이라고 했냐 하면은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파동도 배우시고 캔들 묶기까지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요. 변곡이 발생할 때까지의 한쪽 방향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냥 이만큼을 묶어서 하나의 음봉 캔들로 본다. 캔들 묶기가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뭐 음봉인데 음봉에서 들어가면 여기서 큰 하락을 맞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림들을 조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 2,500개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요.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를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 중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한 다음에 그들끼리 올라가는 신호라고 보여지는 곳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HTS에서 제공되는 차트만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1선, 61선, 골드크로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1선이 노란색이고 61선이 초록색인데 노란색이 초록색 선을 골드크로스 했다는 것은 노란색이 초록색을 위로 뚫었다. 이런 부분에서 사면 이득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 사면 이득이 난다. 정말이네. 여기 정말 여기 뚫는 순간에 사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 회차로 나누면은 그렇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뚫을 때 사면 과연 남느냐? 꼭 그렇진 않더라.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는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데서 산다. 여기서 사서 내가 이 2,050원 정도에 팔았으면은 이득이 난 겁니다. 근데 못 팔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버리면. 사면서도 거기서 팔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사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면 또 내려왔다 올라왔다. 또 올라갈 때 사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겪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상승 추세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이 지금 보이시는 선은 이평선들이에요. 이동평균선이죠. 20일간의 가격을 평균 낸 선이고 뭐 60일선은 60일간의 가격을 평균 낸 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장기 이평선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보내드린 링크에서 공부를 보셨으면 112, 224, 448 이런 거를 넣으셨을 테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는 그날의 주가가 검은색 선을 뚫을 때 사면 이득이 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이런 걸로 크게 거래량이 동반되게 뚫으면 이득이 난다. 근데 이것도 뭐 이득은 났지만 계속 나네. 뭐 또 떨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요런데 이 시가를 지킨다. 시작했던 이 시가를 지킨다. 뭐 이런 포인트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장기 이평선을 뚫는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요. 장기 이평선을 뚫는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형성된 가격들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여지는 이 검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 종목의 주가가 어느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가격이 지금 나의 가격보다 위에 있다. 라는 부분은 예전에는 더 높은 가격에 이 가격들의 평균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평균 가격을 주가가 뚫어 올린다는 것은 상승을 이제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 장기 이동 평균선을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1년의 거래일 수입니다. 거기 주식단체 TV에서 사용하는 숫자고요. 250을 쓰셔도 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수라고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가격에 좀 더 로그 그 이함수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그 이함수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현재가에다가 224일 전의 가격보다는 현재가가 더 높은 비중을 갖기 때문에 숫자에 뭐 220에서 250선을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24에서 제일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에서 함께 좋아서 선을 저는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한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에서 이 얘기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한 종목만 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차트 이렇게 열렸을 때 화면을 좀 더 이렇게 멀리 보려면 스페이스바를 좀 누르시면 됩니다. 종목이 높은 고가에 형성되어 있던 이런데 형성되어 있던 주가가 저가로 빠져서 저평가됐을 때 검은색을 큰 거래량으로 뚫는데 산다라는 컨셉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뚫었다고 사니까 요거 뚫었다고 샀더니 뭐 조금 이득은 났겠지만은 한 20% 이득은 나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어 체계로서, 우리의 방어 체계로서 급락하고 횡보 기간이, 차트에서는 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이 밑에 보면 시간이 써 있죠. 요 떨어진 기간 대비해서 한 1.5배 이상 되는 종목이 좋겠다. 횡보 기간이 좀 있는 종목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상승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들의 비슷한 성향 또는 패턴들을 잡아내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유튜브에도 다 보셨겠지만은 3분할 배수, 양봉 3분할 배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낸 방법이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매수 타점을 잡는 법까지 공부를 해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뭐 차트 설정은 다 하셨죠? 이렇게 다 넣고 나시면은 검은 선을 시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나눠서 사자.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뭐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한 번씩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차트에 그 들어간 그림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요. 의미를 알고 보시면은 그 내용이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캔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2개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몇 번 둘러보시다 보면 이렇게 뾰족한 십자가 모양의 차트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도치 캔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여기서 다시 끝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전쟁을 했는데 비겼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만치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색깔은 파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뾰족한 이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요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올라가다가 매수하려는 힘이 매수를 했는데 누군가 엄청 센 존재가 다시 야 팔어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찾아버리는 이런 일입니다. 요거에서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는 무승부예요. 무승부. 얘는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얘네가 이만큼 밀었으면은 중간 정도만 밀려서, 그러니까 몸통하고 꼬리가 뭐 비슷한 정도만 됐어도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원위치해 출발했지만 도루묵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도하는 힘이 더 셌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에 갔더니 매수하는 힘이 더 컸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 더,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예 이렇게 뽕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땡 하고 여기가 빈 캔들이 나옵니다. 빈 캔들이 나오는 걸 갭이라 그러고요. 갭 캔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9시에서 3시 반까지 매매를 하는데요. 장중에 그 외에 시간 외라는 매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여기서 산 겁니다. 이미 다 샀고 여기에 매물은 이제 없고요. 그 다음 아침에도 누군가 여기서 팔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잡아먹고 이렇게 갭을 띄우는 갭봉이라고 하고, 우리는 갭봉을 메꿔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니다. 뭐 캔들 묶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차트에서 이렇게 캔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양봉으로 본다. 빨간색 네모 2개, 3개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거를 캔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양봉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갖게 될 검색식은요, 이 놀비다 4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라는 검색식이고요. 비슷비슷한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조건에 부합하는 3월 29일 날 이 검색기에서 이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BGF 에코 머테리얼 3월 29일 아마 이거예요. 이런 날 발굴이 되고, 이런 데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 보면 안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걸러내는 거, 이렇게 이거 뭐냐 이상한 거 걸러내는 방법 배우게 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득이 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해보시고요. 하락해서 행복 길고 뚫을 때 이 컨셉을 이해를 하시고 과제물들은 이번에는 간단한 걸 할 거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캔들 묶기를 하실 거예요. 차트는 다 되셨고 캔들 묶기를 하셔서 스샷을 해서 그냥 카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